스터디 카페가 주변에 3개 이상 있다면 빠르게 전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철거하고 공사를 다시 해야 할까요? 13년 동안 스터디 카페 운영자로 살아온 제가 속 시원하게 밝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존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 관리형 스터디 카페로 전환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환이 왜 중요한지, 관리형 스터디 카페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큰 이유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 관리형 시스템인데요. 기존 스터디 카페는 주로 공간 제공과 자율학습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형 스터디 카페는 학습 관리와 성과 추적을 기본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문의를 주는 그 부분이 바로 관리형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항상 걱정합니다. 학습 관리 인원을 배치하여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 진도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3년간 독서실, 스터디 센터, 스터디 카페, 무인 독서실, 무인 스터디 카페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직영 매장 7개를 운영했던 운영자입니다. 컨설팅한 매장들과 가맹점의 데이터를 합치면 상당히 많은 고객을 접했죠. 사장님들 지금 분위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우리 애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입실했나요? 지문을 찍으면 안내가 가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죠. 또 거기서 자면 깨워주나요? 핸드폰 쓰고 하나요? 질의응답이 되나요? 밥 먹을 공간이 따로 있나요? 몇 학년부터 왔나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무인 스터디 카페가 학년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초등학생부터 다양하게 입장을 하는 그런 스터디 카페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관리 인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운영 시간이 긴데다가 객단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관리 인력을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장님들도 착신 전환 많이 해두십니다. 매장에 상주하지 않으시는데 전화는 당겨받아야 하니까요. 자리 있어요? 얼마예요? 등 기본적인 응대부터 위에 아까 나열한 저런 문의까지 사장님들이 저와 함께 하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분명 저와 사장님들은 같은 운영자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쌓고 해결하는 게 제가 조금 더 빠릅니다. 저는 확실한 해결책을 고민해왔고 이미 관리형 매장에서 테스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천 이상의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났고요. 저러한 고객 문의 데이터가 저희 매장들을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터디 카페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그 매장이 혹시 지금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고민하시고 도입하고 계신지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규모를 키우려는 이유도 사장님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혼자 못하기 때문에 사장님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과 저의 다른 점은 제가 조금 더 일찍 관리형 스터디 카페로 전환하여 운영을 했다는 점이 다른 것이고요. 자, 그럼 수익 차이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큰 차이는 시간제와 구독제 서비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는 시간당 2,000원,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시간 총액제 등 짧은 시간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많이 다니는 학생들이 시간을 쪼개서 스카에 가는 그런 루틴과 월 정액제 회원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실제 저희가 추구해야 하는 진성 고객들 혹은 장기 수험생은 불편함이 많다 보니 몇 번 가보고 가질 않습니다. 요즘 고객들은 목표 지향적이라 효과가 확실한 곳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리형 스터디 카페로 전환한 후 가장 먼저 없앤 것이 저는 시간제와 일석입니다. 하루 이용하는 고객들, 시간제로 이용하는 고객들은 저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구독제로 바꾸어서 운영을 하니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도 회원을 기억하기가 쉽고 관리가 용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석이 아닌 지정석으로 전환했습니다. 확실한 효과를 목표로 하고 객단가를 높이기 위한 경쟁력 확보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고요.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학부모 상담과 응대의 경우에도 매뉴얼대로 하면 직원분들이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너무 많은 인원이 있으면 구멍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개선해야 됩니다. 향후에는 고객들이 제공받는 부가 서비스를 고려한 요금을 책정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습 상담, 성과 분석, 맞춤형 학습 계획, 컨설팅, 모의고사 이런 부분들이 패키지 서비스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히 좌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기존 스터디 카페와는 달리 가치 있는 서비스를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연스럽게 경쟁력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스터디 카페가 주변에 3개 이상 있다면 빠르게 전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시간을 더 넣어서 서비스를 해준다던가 가격 경쟁을 하셨다면 더더욱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스터디 카페 시장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으며 기존의 스터디 카페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관리형 스터디 카페는 학습 관리를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한 공간 제공 이상의 가치를 고객에게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스터디 카페들은 자율학습 공간을 제공하지만 관리형 스터디 카페는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시스템적으로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 계획을 세워줍니다. 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학습 관리 시스템이나 학습 성과 보고서 등의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학습을 돕고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런 차별화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도 브랜드 차별화가 가능하고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마음에 조금 비싸더라도 확실히 효과가 있는 곳에 보내고 싶은 거죠.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떨까요? 무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셨다면 분명 인건비가 높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높아지는 수준이 그리 크게 높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원격 관리 서비스들과 학습생활 관리 어플을 통해 인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크다면 제가 지금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가서 관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학습 관리 인원이라는 게 정확한 목적을 두고 효율적인 시간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러한 노하우를 가진 곳 비교해 보시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무인 운영을 하셨던 스터디 카페 사장님들의 걱정과 그 마음을 운영자이기도 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적절한 인건비 지출은 감내하시되 물론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전 사장님들은 초기 투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편하게 지내셔야 된다는 생각이 크고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객단가를 통해서 수입을 드라마틱하게 증대시키는 가치 있는 서비스와 고정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게끔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 당시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하셨을 겁니다. 저도 당연히 그랬고요. 오죽했으면 실내 건축 면허를 소지하게 되고 직접 소장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시설 임대 사업으로 보는 게 맞는 시대였죠. 지금도 시설적인 측면이 50% 이상은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화된 공사비 지출은 필요합니다. 공사업체들이 부분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요. 힘들고 돈 안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올 철거를 하고 새롭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랬을 때 매출 상승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투자비를 그렇게 많이 들이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공사를 준비합니다. 브랜드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대표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비용이 들어갈지 보시죠. 먼저 기능적인 부분들은 상당수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의자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책상은 크기와 기능성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모션 데스크가 되겠지요. 책상이 커지면 스탠드도 커져야 됩니다. 지금 위에 설치된 스탠드들이 대부분 작습니다. 책상이 커지면 거기에 맞게 커져야 되는 거고요. 책상이 커지면서 좌석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이런 시설들은 충족이 되어야 되고요. 열람실이 쪼개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 효율이 나오지 않으면 벽체를 철거하여 열람실을 크게 만들고요. 그럴 필요가 없으면 쪼개져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의논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지출이 될 것입니다. 스터디룸이 있다면 상담실과 관리 인력이 배치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벽체 일부를 철거하고 유리로 바꾼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카운터가 있다면 그 공간은 다른 가치 있는 공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새 것의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리할 부분들은 전체를 체크해서 수리를 하게 되고 색감 정도 터치하게 됩니다. 비용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최소화해서 부담이 없게끔 해보려는 것이 저의 의지이고요. 가장 큰 비용인 냉난방과 소방, 전기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간판의 경우에는 천가리 정도, 채널 간판은 채널 수정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시설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고 운영관리 서비스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교육만 잘 받으시고 직접 운영하셔도 되고 매니저나 실장님을 채용해서 운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관리형 스터디 카페로 전환하는 이유와 방법까지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학습 관리형 시스템은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수익 모델과 경쟁력에서도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물론 인건비가 조금 더 들 수는 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도 이 기회를 통해 전환 창업에 도전해 보시고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락 편하게 부담 없이 주셔도 되고요. 7시부터 새벽 1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